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행복을 부르는 자기 사랑법에 관련된 책이에요. 나 자신의 내면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책 제목이요, 더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책이에요. 더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이대로,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사랑스럽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책을 지으신 작가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임상 심리학자이시고 심리학 박사이신 파멜라 버틀러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책은 내 안에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조종자가 있고, 자발적인 내 표현, 그러니까 감정이나 생각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을 막는 방해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험들을 왜곡시키는 혼란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로 바꿔서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책의 첫 챕터에 질문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이 질문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yes인지 no인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에게 참견하는 것 같아 자주 자제하는가?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충분치 않다고 믿는가? 긴장을 풀려면 술이나 신경 안정제가 필요한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용서하는 편인가? 다른 사람들이 자주 자신에게 실망을 안겨주는가?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한 일을 못 해내면 마음이 편치 않은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가? 대체로 자신감이 부족한가? 자주 걱정하고 우울하고 분노하는가? 네. 지금까지의 질문에서 yes라고 대답하신 부분이 있었나요? 네. yes라고 답하셨다면 비판적이고 결점을 찾고 비난하는 그런 강요된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강요된 자아.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비판하고 결점을 찾으려고 하고 비난하는 그런 강요된 자아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부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그렇다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성격이 그래서 성향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러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아가 있냐면요. 여기서는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조종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나의 표현,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을 표현을 가로막는 방해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혼란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러한 상황을 보고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자기만의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스스로가 내 안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자기 대화를 통해서 뭐 행동으로 나오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결과물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인간은 사물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네. 그런 상황들 사물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이 공식을 너무나 단순하게 만든 분이 계세요. 알버트 앨리스라는 분인데요. 인지치료의 시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상황은 A고 상황은 A라고 봤을 때 그 상황을 지켜보는 나 자신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지켜보는 나 자신이 그걸로 보고 그대로 결과물로 행동으로 말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보고 거기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자기만의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감정이나 행동이나 제스처나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외부적 상황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대화하느냐, 그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조종자가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5가지를 말씀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조종자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완벽해라. 나 자신에게 완벽하라고 말하는 조종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서둘러라. 이거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죠. 빨리빨리. 네. 그리고 세 번째, 강해져라. 네 번째,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라. 5번째, 열심히 노력해라. 네. 이 5가지의 그런 조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있고 어떤 부분은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이 중에서 어떤 조종자가 내 안에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나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조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너무 과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뭐든지 과하면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거기에 치우쳐서 나 자신을 내몰고 강요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곧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인 자기 표현을 막는 방해자, 그 방해자는요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파국, 부정적 자기 낙인, 엄격한 요구,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 파국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악의 상황을, 끔찍한 상황을 가정하는 파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국이라는 말이 원래 뜻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행동을 하기 전에, 그것을 보고 행동하기 전에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런 모든 끔찍한 일들을 미리 예측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을 파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해서 얻어질 이득이나 감수하는 위험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국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측을 과장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없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돼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미리 예측을 하잖아요. 그 예측을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과장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뭐 하면 어쩌지? 그래서 만약이라는 걸 붙여요. 예측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그쪽에서 거절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가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잖아요. 미리 예측을 할 때 좀 더 안 좋은 부정적인 쪽으로 과장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미리 차단을 하게 되고 못하게 만드는, 제약을 두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이 생겼을 때 실질적인 결과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 실질적인 결과물인지 아니면 자기 평가에 의해서 과장돼서 판단돼서 나온 결과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국에 대해서는 참 많이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부분이 참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니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뭐뭐 하면 어쩌지?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미리. 그런 경우, 그럴 때 공포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이 생겨났을 때 그 감정들이 좀 더 과장되게 생각하고 그래서 못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적인 판단에 기반한 부정적인 자기 낙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적극적인 표현을 할 때, 내가 감정 표현을 할 때, 생각이나 그런 감정들 표현을 할 때 부정적인 자기 낙인으로 스스로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을 좀 자제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타인을 향해서 뭐 내가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야, 너가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를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진실되지 못하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자제하게 만드는, 못하게 억압하는 그러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뭐 내가 좋아하고 뭐 잘한 일이 있잖아, 스스로가. 그리고서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을 할 때도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닌가? 자만한 거 아닌가? 그렇게 그러한 낙인으로 찍고 그것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뭐 어떤 요구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요구를 할 때 노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상황적으로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노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예스를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친구가 누가 부탁을 하면 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약속을 잡을 때도 시간이 안 나는데 뭐 만나고 싶다고 막 연락이 와요. 그러면 노라고 해야 되는데 쉬고 싶은데 노라고 못해서 또 나가야 하는 예스를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너무 인정머리 없다고, 노라고 하면 너무 인정머리 없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까? 그런 것들 때문에 노라고 못하고 예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자기 낙인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기 낙인. 네. 그래서 어떤 운동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때 우리가 서툴다, 모른다, 못한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저 스스로가 마음은 유연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요가를 할 때, 처음 요가를 배우고 싶어 할 때, 그때 내 몸이 안 따라줘서 처음에 배울 때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나만 못하면 그 창피해서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못 배웠어요. 지금도 아직도 못 배우고 있지만 그때는 시간이 됐을 때도 못 배웠거든요. 배울 엄두가 안 났어요. 못 따라갈까 봐 창피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배워도 잘 못할 거라 미리 제 자신에게 낙인을 찍은 거죠. 그런 부정적 라벨을 붙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은 들지만 섣불리 배울 용기를 못 내서 등록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지만 시간이 돼서 기회가 된다면 배우게 된다면 지금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몸이 안 따라가도 뭐 지금보다는 낫겠죠, 배우면. 그리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 익히는 사람도 있고 보통 뭐 그런 거 늦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몇 년 전만 해도 좀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것을 등록하는데. 그런 것처럼 스스로 나 자신에게 나는 몸이 유연하지 못하고 뻣뻣하니까 그것을 못 따라갈 거야 하고 부정적인 라벨을 붙인 거죠. 제 스스로에게. 좋은 출발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러겠지. 근력도 생기고 하겠지. 그런 좋은 출발점,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계실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 라벨을 붙이고 부정적 자기 낙인을 찍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과 행동을 막는 엄격한 요구하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 방해자 역할이 엄격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것을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 라고. 어떤 파티에 갔는데, 모임에 갔는데 정말 괜찮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지만 이제 용기를 안 내고, 만약에 저 여자가 나에게 미소를 지으면, 나에게 다가오면, 그런 상황이 되면 말을 해야지. 가서 대시를 해야지. 그렇게 요구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되면, 뭐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떤 무엇을 행동할 때, 말할 때, 만약에 뭐뭐 하면, 그런 상황들이 갖춰지면 하겠어 라고 엄격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안 되면 안 하는, 나를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제약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만약 자신의 의도가 긍정적이라면 표현하는 것이 좋다. 내가 나를 표현하지 못하면 감정은 이후에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뿐이다. 많은 우정과 결혼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요구 뒤에서 분노를 축적했기 때문에 파국으로 이어진다. 결국 분노가 너무 쌓여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엄격한 요구는 한쪽으로 밀려난다. 계속 감정을 누르고 한다면 그것을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계속 짓누르고만 있다면 언젠간 터지겠죠. 풍선이 불어서 계속 빵빵해지면 뭐 사소한 걸로, 바늘로 뾰족한 걸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빵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누르고 있다가 사소한 일로 크게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그때 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울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감정들을 표현해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울증이 되고 그것이 분노로 터지고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책 내용을 더 읽어드릴게요. 비슷한 차원에서 방해자가 자기 주장을 막을 때 우울과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한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분노 쌓아두기로 이어진다. 분노 쌓아두기는 주기적으로 폭발하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 이상으로 해로운 침묵으로 이어진다. 두 가지 모두 긴장이 따르고 대인관계를 파괴한다. 방해자들이 대인관계에 꼭 필요한 자기 표현을 막을 때 우리는 불안이 유발하는 자기 대화의 벽에 막혀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런 가로막는, 나를 가로막는 그런 방해자들이 나와의 자기 대화만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타인과의 인간관계에도 좋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고, 그리고 또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이해하는 그런 폭이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 더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아. 더 강해지지 않아도 괜찮아. 나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 더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아. 더 강해지지 않아도 괜찮아. 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나 자신과의 대화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